GV80 페이스리프트 2.5 터보 모델입니다. 이 모델 옵션 잔뜩 들어가가지고 9,210만 원인데 2.5 터보라고 하니까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인 남성 3명이 타 있고 비가 좀 오지만 그걸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풀악셀로 컴포트 모드로 밟겠습니다. 96km 정도까지 올렸고요. 스포츠 뒤로 파묻힐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GV80이 패밀리카로 많이들 또 타시고 하다 보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실 때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출력은 아닙니다. 토크도 43토크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부족하진 않다고 느껴요. 근데 다만 출력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잘 나가는 거 타시는 분들은 이게 안 나간다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우리 대중 차량을 타시던 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출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V80이 후륜 구동 베이스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사륜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넣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이 천안에 살고 있지만 눈이 한 번 오면 15cm, 20cm 오는 게 기본으로 막 오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후륜 차량들 보면 대부분 타이어 잘 안 바꾸시잖아요. 윈터 타이어로. 그러다 보니까 기본 오이 타이어로 주행하실 분들은 그래도 이제 사륜으로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륜을 선택하시면 터레인 모드, 거기다가 또 오토 터레인 모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토 터레인 모드로 놓으면 지금 비도 오고 여기 그냥 지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지면의 상황에 따라서 구동력을 배분해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길을 이륜 차량으로 가면 아마 저희 빠졌을 겁니다. 그래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풀고 해도 아마도 잘 안 될 거예요. 약간은 미끄러운 건 있지만 핸들 조절만 잘 하면 실시간으로 구동력이 지금 배분이 되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건지 맞는 건지 뒤로 가자. 가자. 오토 터레인 모드 4륜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못 나왔을 겁니다. 아마도 2륜이라고 하면 이렇게 또 4륜을 선택하시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진흙길도 어느 정도 빠져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4륜이라고 하면 저런 험로를 자주 생각하시는데 이제 코너링에도 이 LSD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코너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길과 같이 운전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코너를 틀어요. 그러면 이쪽 운전자 쪽에 토크를 조금 더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행 상황에 맞게 구동력이 조금 더 필요한 쪽으로 구동을 배분을 해주기 때문에 코너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돌아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지력을 조금 더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차는 도로와 접지가 끝나면 끝이에요. 조향이나 가감속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 LSD가 있음으로써 조금 더 접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핸들링하고 승차감에 좀 더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뭐 지금은 비가 와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돌진 못하는데 제가 지금 3일째 계속해서 타본 결과 약간 뭐랄까 재밌진 않은데 차가 막 밀려 나간다. 내가 왜 이렇게 밀려 나가지? 우리가 흔히 막 오버스티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고 여기서 더 안쪽으로 파고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 LSD가 스포츠카나 고급 세단들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 GV80 페이스리프트 역시나 프리미엄 SUV이기 때문에 적용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승차감도 더 좋게 만들어주고 실제로 운전자가 느끼기에도 이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가져가실 수 있다. 홈로 주파능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4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발진할 때 가속할 때도 후륜에서만 밀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딱 이제 안정적으로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속이나 감속할 때도 도움을 많이 줍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간 후륜 쪽에 처음에는 구동을 많이 보내주는데요. 이거를 스포츠로 놓으면 네 바퀴가 그때부터는 같이 가속을 해주게 되거든요. 보면 4륜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비싸서 그렇지 제일 안정적이고 좋아요. 나중에 뭐 유지보수 비용도 더 들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에 차량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4륜이 그렇게까지 큰 허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프리미엄 SUV에는 고급 세단에 준하는 승차감을 많이들 기대를 하실 거예요. GV80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승차감을 정말 10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35 정도, 30 정도 굉장히 높은 방지턱이고
그리고 경차로 저기를 가면 튀어오릅니다. 지금 방지턱을 타고 넘을 때 그리고 떨어졌을 때의 움직임들도 너무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막 찰랑찰랑 뭐 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깔끔하게 정말 군더더기 없이 넘어준다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달려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와 순정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해서 노면을 미리 판단해서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지금 뭐 맨홀 뚜껑을 덮는다고 했을 때 그럴 때도 차체가 많이 이동하진 않습니다. 부드럽게 받아줘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서 서스펜션은 최적의 세팅을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새로운 그 HBC라고 따로 들어왔거든요. 고속주행을 할 때 뭐 요철을 만난다거나 그러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행 상황하고 노면 정보를 이제 파악해서 서스펜션 감쇄력을 좀 조절하는 그런 것들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됐어요. 그 탄탄함과 부드러움 중간으로 세팅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좋다라는 말밖에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차량의 목적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보다 더 어떻게 세팅을 잘 해놔야 되나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걸 안 좋다고 얘기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냥 그 사실대로 그냥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성격에 맞거든요. 두 번째가 또 NVH잖아요. 이번에 GV80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 흡음 타이어가 또 적용이 됐고요. 흡음재 보강은 당연히 적용이 됐고, 테일게이트 부분에도 소음 차단이 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한 대책은 기존에도 잘 세웠지만 더욱더 강화가 됐고요. 당연히 이중적 팝 차음유리 다 발라주는 건 원래 제네시스 원래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차량에는 190만 원짜리 이제 뱅앤올룹슨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노면에서 올라오는 그 소음의 반대 위상을 스피커로 쏴가지고 이 실내의 소음을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되게 조용해요. 자, 소음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진동도 말씀드리면, 이 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에는 이 MCU라고 이 상황에 따라서 엔진 마운트 댐핑을 조절해가지고 조금 진동을 저감시키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험로 주파를 하실 때도 물론이고요,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진동이 감소됐기 때문에 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아마도 없으실 거예요, 주행하실 때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이 아이들링 스탑 엔진이 꺼지고 다시금 시동이 걸릴 때 그때 조금 있어요, 진동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간 차량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조금 해줬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그거는 풀체인지에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소음, 진동, 불쾌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없도록 만들어 놨고,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거의 진짜 해자스럽게 다 넣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뱅앤올롭슨 패키지를 추가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인 방음 대책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수준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가속을 조금 해볼게요. 컴포트 모드로 70에서 엑셀을 지그시 지금 다 밟았어요. 약간 그 차이는 있어요. 0에서 100까지 갈 때는 변속 속도도 약간 좀 느린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좀 불쾌하거든요. 차는 계속 나가는데 미션이 똑똑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주행하고 있는 와중에 속도를 이렇게 지그시 높이면 또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 영역 구간을 빼고 120, 130 넘어가고 150까지 꾸준히 그냥 악셀을 계속 밟고 밀어붙이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튕길 때가 있어요. 그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차량의 목적을 생각해 봤을 때. 근데 그 튕김 현상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 차를 길들이가 잘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학습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제가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이 차량은 그랬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GV80을 구매하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안 좋은 경험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304마력이라고 이제 마력수가 높다고 하더라도 미션이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엔진과 미션의 페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승차감이 미션에서 나오기 때문에, 물론 8단 미션 좋아요. 되게 부드럽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행을 했을 때 변속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팔방미인 같은 그런 미션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DCT를 넣을 수는 없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를 넣어보시고 한번 쭉 또 밟아보시면 이건 또 괜찮아요. 끝까지 밀어주는 느낌도 괜찮고, RPM 유지해주는 요 느낌도 괜찮고, 드라이브 모드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컴포트함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변속은 해주지만 나는 급격한 변속은 좀 지양하겠다 라는 걸 차가 이제 그렇게 세팅이 된 것 같고, 스포츠 모드는 너 이제 달릴 거니까 내가 좀 빨리 변속도 해주고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속하면서 엔진음 들으셨겠지만 액티브 사운드 강하게로 켜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보통은 액티브 사운드 끄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엔진음이 꽤 괜찮으면 액티브 사운드 끄고 다니라고 하고, 이게 4기통이잖아요. 어찌됐든 5년의 엔진음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강하게로 놓고
끼고 다니면 팔계통 호소차 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둥둥둥둥 약간 낮은 그 배기음을 흉내를 내주면서 음색을 이제 내주는데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약간 세팅은 다르지만 충실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트도 승차감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고급 가죽으로 다 발라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트가 약간 탄탄해요. 이게 진짜 최적의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도 가시기 때문에 캠핑도 하실 거고 도심만 주행하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일단 좌판의 길이, 넓이, 그리고 18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운전자의 딱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출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물론 옵션이지만 운전을 할 때 볼스터가 몸을 진짜 딱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충격도 다 감소를 해주기 때문에 이 시트는 100점 100점. 이 투톤도 SDS2가 들어가야만 들어가요. 3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한 번 차량을 구매할 때 이 소재들도 최고급으로 바뀌고 이렇게 하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차량은 관리하는 방법은 또 저희 유튜브 그렇죠. 채널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요. 우측 상단에 카드 하나 뜰 거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열 승차감은 또 이런데 2열은 또 궁금하지 않아요? 2열 궁금하죠. 2열이 너무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2열에 떨리는 이런 진동감이 1열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 온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빼고는 1열이랑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암레스트 한번 얘기하시던데 암레스트가 있는 힘껏 당겨야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열에 탔을 이제 자녀분들이나 나이가 드신 분들이 타셨을 때는 이 암레스트를 내리려고 할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조금 더 헐겁게 세팅을 좀 해주세요. 성인 남자가 당겨도 힘들면 힘들다는 거거든요. 뒤에 아이들이 타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 아버지가 타셨을 때 좀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열 말씀드렸는데 2열에 리클라이닝도 가능하고요. 또 2열에 베개 있거든요. 베개가 참 보들보들해요. 저거 떼가가지고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게 있냐 없느냐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2열에 자주 타시는 분들에게는 저게 되게 좋거든요. 2열에 있어서는 공간감도 동급보다 훨씬 좋습니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직접 보신 분들은 X5, GLE 해보세요. 비교를. 자, 이거보다 다 좁아요. 이 정도 수준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X7이나 GLS로 넘어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디자인만 바뀐 줄 알았어. 27인치짜리 넣고 이거 3스포크 바꾸고 이렇게만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변했더라고요. 껍데기만 약간만 바꿔서 낸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2.5 터보는 기본으로 19인치 휠 타이어인데 250만 원짜리를 선택하시면 모노블록 코피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되게 잘 잡아요. 럭셔리 브랜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속감은 아닌 것 같아요. 좀 팍 잡는 느낌. 노즈 다이브도 약간 있고 약간 세게 밟아볼게요. 약간 꼬꾸라지는 건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앞으로 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 브레이크의 응답성은 상당히 좋은 편이고 초반에 담력 좀 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 번 밟았다라고 했을 때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일상용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트랙이나 이런 데를 가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과격하게 감속을 진행했을 때 테스트를 하는 거지 저는 이런 차량에는 그런 게 언급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타는 차량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올라가기 전에 편의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무선 충전도 이제 고속 무선 충전 패드로 바뀌었고요. UVC 트레이 우리가 예전에 지구공에서 들어갔던 거 여기에 이제 마스크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골프 장갑 이런 것들 다양하게 활균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드 큐레이션이라고 이것도 옛날에 지구공에 먼저 들어갔던 건데 맞아요. 이 두 가지 향을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차량 본연의 그 향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 그러니까 신차를 사도 불쾌한 가죽 냄새 원래도 제네시스 없었는데 가죽 냄새 말고 이 향기를 딱 맡을 수 있는 것이죠. 방향제가 필요 없이 이제 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실까봐 안전 혹은 주행에 관련된 거. 일단은 차로 유지 보조 2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기존의 1은 차선이 있을 때만 잡아줬잖아요. 근데 차선이 끊기더라도 앞차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차선을 잡는 거죠. 찰나의 순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도 2가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가 다른지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을 텐데 어찌됐든 주행 안전에 있어서도 진보된 기술들이 들어갔고요.
들어갔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2가 들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사선 평행 주차 안 됐었거든요. 주차뿐만 아니라 출차도 돼요. 그래서 차는 크지만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속도로에 왔으니까 HDA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km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활성화를 시켜보고요. 속도 조절은 10km/h 단위로 올리겠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차간 거리 4단계로 해볼게요. 자, 이때 비 오는 와중에 이제 원터치로 방향지시 등을 작동을 하시면 자동으로 차선을 이렇게 변경해 줍니다. 점선에서만 변경하고요. 실선에서는 변경 안 해줘요. 그리고 옆에도 차가 있으면 변경 안 해줍니다. 차선을 변경하는 와중에 여러분들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을 딱 꺾으면 바로 멈춰요. 운전자가 우선이고요. 모든 조건이 충족할 때 되는 거죠. 그리고 HOD 정전식으로 이제는 스티어링 휠 잡았느냐를 감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손가락 3개 정도만 딱 잡으면 인지를 합니다. HOD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시 정지를 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활성화 시킬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일시 정지, 그리고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활성화. 예를 들어서 지금 110km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앞차와 차간 거리 때문에 97km로 달리고 있거든요. 난 그럼 이 속도로, 지금 현재 속도로 다시 세팅하겠다.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이거 한번 올려주시면 현재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한번 믿고 사용해보세요. 이거 못 믿어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몇 년째 지금 쓰고 있고, 다만 전방 주시를 잘 하셔야 되고, 스티어링 휠에서 손 떼면 안 되고, 브레이크는 항상 밟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운전을 하는 도중에는 핸들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만 주의해 주신다고 하면 장거리를 가셨을 때 너무너무 편하게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컵홀더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컵홀더 사이즈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커졌어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충분히 다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요. 그리고 큰 텀블러 같은 것도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죠. 다음으로는 연비를 말씀드려 볼 텐데요. 저희가 시승기를 위해서 39km 정도 지금 주행을 했고, 연비는 7.5km/L 나왔습니다. 지금 공인 연비 화면에 나가고 있겠지만 솔직히 연비 보고 타는 차 아니잖아요. 차도 무거워. 2.5 터보에다가 지금 저희 셋이 또 타. 200몇 킬로가 넘을 텐데 차량 장비 또 다 실려 다 실려 있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7.5 정도면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합니다. 22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 나오는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100km 정속 주행으로 쭉 오면 그거보다 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유비를 생각하면 이 차를 사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프리미엄을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GV80 페이스리프트 2.5 터보 모델, 옵션이 잔뜩 들어간 9,210만원짜리 타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GV80 견적 신청하기 링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구매 방식으로 견적 신청하실 수 있고요. 이 영상 찍기 전에 또 개차 대표님이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리스랑 렌트로 또 많이 뽑으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보시든 매월 15대까지는 특가로 견적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리스 렌트 알아보시는 분들도 편하게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일시불 할부 또한 편하게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나는 계약했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 또 고정된 오토 캐시백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결제액에 일시불이라고 하면 2%, 9,210만원이니까 170만원이 약간 넘는 돈을 캐시백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또 매달 최대 혜택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구독해보시고 앞으로 출고를 좀 앞두고 계신다면 구독해보시고 매달 제가 올려드리는 오토 캐시백 혜택 영상 확인하시면 그 달에 최대 혜택 받으시면서 차량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G80 가든코일 매트 영상 올라갔지만 GV80 페이스리프트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도 물론 정말 신경 써서 준비했지만 GV80 6, 7인승, 5인승 다 있죠. 정말 높은 퀄리티로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이 영상 고정 댓글이나 지금 화면 왼쪽 하단에 제품 보기 누르셔서 들어가시면 차종 선택만 하시면 돼요. 제네시스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따로 제품을 빼놨습니다. 편하게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승기는 주관적인 거고, 부족한 내용이 있었다면 앞으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